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꼭 네. 우리 소장님 나올 때 전해달라고. 야, 대한민국에 소장님이 없으면 이 발빠른 소식을 어서 알 수 있을까? 아닙니다. 너무 또 열심히 알려드리려다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자, 지난주에도 또 AI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이게 또 주식시장까지 여파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AI 소식을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얹혀 있어서 그냥 하나의 큰 키워드를 묶으면 과격하게 좀 얘기를 하면 AI가 사무실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을 느낌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흔들린 건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AI 때문에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걸 뭐라고까지 불렀냐면 신조어가 하나 생겼죠. 예. 사스포칼립스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이 사스가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쓰는 온라인 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포칼립스 종말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사스가 아포칼립스가 될 것 같다, 종말이 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사스포칼립스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가총액 증발 규모가 2,8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 훌쩍 한 주 동안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물론 조금 지금은 좀 과격하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정도로 빨리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되는데라고 했었던 발단이 있었죠. 바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AI 회사의 클로드라는 게 클로드 코워크라는 서비스를 냈습니다. 날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월 12일에 클로드 코드가 처음 출시됐고 1월 16일에 이제 프로 구독자들까지 그리고 23일에 엔터프라이즈 플랜까지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최근에 그랬느냐? 1월 30일에 이제 플러그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법률, 금융, 영업, 마케팅 분야의 전용 플러그인 11종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플러그인 공개 직후인 2월 3일 화요일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서 2, 3일 동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폭락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코어크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립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질문하고 답해주는 일종의 비서 수준이었잖아요. 네. 코워크는 이제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일을 해주는 이제 처리해주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AI한테 계약서 요약해 좀 요약만 해줬는데 네. 이제는 계약서를 스스로 읽고 위험 조항도 찾아내고 대안도 제시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법률이나 재무, 마케팅까지 복합적인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스킬셋이 11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법률, 금융 막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뭘 하느냐? 예를 들면 법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명령어들을 보면 계약서를 조항별로 검토하고 수정안을 만들기도 하고요. NDA를 이제 그린, 옐로, 레드 해가지고 어떤 게 위험한지를 신속 분류하기도 하고 사건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또 계약서 전체 시스템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대한 분계를 준비해주거나 아니면 계정 원장을 은행 보조원정과 대사를 한다거나 기간별 비교가 포함된 손익계산서를 생산하는 정말로 사람이 하는 일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하나 해봤습니다. 네. 뭘 해봤느냐?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계약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알죠. 네. 네. 강의를 할 때도 기업하고 강의를 하면 좀 큰 강의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쓰죠. 네. 근데 그 계약서가 이번에 좀 복잡하게 왔어요. 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같이 해야 되는 계약서라서. 근데 여기서 계약서를 좀 빨리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제가 뭐 법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 법무법이나 검토받기도 시간이 애매해서 예. 그냥 넘길까 하다가 이번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써봤죠. 예. 네, 실제로 혹시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약서를 지금 화면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그렇죠. 있네요. 제가 이제 계약서 파일을 말씀드린 코어크에다 넣고 우리 입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얘가 문서를 쭉 확인을 하더니 수탁자 입장에서 조항별로 상세히 분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거를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만 주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서 워드 파일로 정리를 해서 줘요. 아예 보고서 분석한 결과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법무법에서 진짜 검토한 것처럼 계약서 검토 보고서라고 하면서 계약 개요가 어떻고 조항별로 리스크 요약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신호등처럼 나눠가지고 빨간불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아니면 노랑불 이거는 검토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조항별로 상세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협상 필요 사항이나 제조에 대해서 하면서
액션 아이템까지 줘요.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하고 이런 건 좀 논의를 해보시고 협상은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항목은 요거는 고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라는 논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이제 검토를 얘네들이 보조해 주는 거지 반드시 법무법이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저처럼 급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1인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급하게 법무법인 검토를 받아야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놀라운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워드 파일로도 정리를 해주니까 이거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네? 이건 바로 해결해야겠네? 라는 건데 원래 이런 거 하려면은 진짜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직원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시키면 딱 10분도 안 정확하게 한 7분 정도 걸렸나요? 7분 정도 만에 이렇게 의견을 딱 주니까 저는 이걸 갖고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나름대로 신박한 서비스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클로드 가서 그냥 저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좀 접근하는데 일부만 사용 가능합니다. 코워크가 일단은 클로드 웹사이트인 클로드.ai에서는 아직은 사용 못하고요. 쓰려면 일단 맥이 있어야 돼요. PC에서는 안 되고요. 네. 맥이 있어야 되고 맥에서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이 필요한데 유료 구독 사용자들이 다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거 제대로 쓰려면 $20짜리로도 택도 없고요. $100 혹은 $200,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30-40만 원 내야지 될 수 있는 서비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약서를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저에 대한 홍보 내용을 써달래거나 아니면 영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해주거나 심지어 뭐 녹음 파일 주고 그거 갖고 내가 그 다음에 영업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좀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지난주에 또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에이전트 서비스 해보겠다고 맥미니 샀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에이전트는 안 하고 이것만 하루 종일 계속 했는데 상당히 성능이 괜찮아서 맥도 괜찮구나라고 이제 역으로 또 맥까지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소장님 말고 또 써본 사람들의 반응 모니터도 해보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나오자마자 24시간 만에 트위터나 레딧 같은 데서 폭발적 반응이 있었는데요. 예. 좀 긍정하고 우려가 섞여 있었어요. 긍정 같은 경우는 저처럼 당연히 이거 가장 큰 AI 혁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클로드 코드라고 해서 약간 프로그래머들만 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그 커맨드 키에서 뭔가 프로그램 명령어를 써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코워크는 이게 UI,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로드랑 서비스는 똑같이 생겼어요. 네. 거기다 쓰면은 이제 하는 거는 코드 이제 말씀드린 그 코드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인이 접근 못했던 영역에도 열어줬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도구가 아니라 유능한 협업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반대로 이 녀석의 능력이 너무 좋아요. 네. 어떤 게 좋냐? 예를 들면은 이 클로드 코드나 코워크가 그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것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접근해서 얘가 또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예를 들면 파일 정리해주거나 예. 데스크탑 정리해줘 이러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프리뷰 버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에 예. 어떤 분은 11기가짜리 파일을 날려먹는 이러한 이제 현상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엔트로픽에서도 지금 이게 리서치 프리뷰다. 그래서 분명히 파괴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치 지난주처럼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이 없는 데서만 좀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정말 우리 일상의 업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실은 저는 이제 이 말씀드렸던 코워크도 상당히 놀랍긴 한데 이것보다는 조금 덜 주목받았는데 예. 개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고 한 서비스가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클로드의 오퍼스 4.6이 새로 2호로 발표되면서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업무 도구 중에 하나는 PPT. 그렇죠. 파워포인트 안에 클로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파워포인트 안에 클로드가 옆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부터 꿈꿨던 거 있잖아요. PPT 안에서 AI가 정말로 이제 외부에 있는 그냥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 말고 PPT 자체에서 슬라이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었던 기존 PPT를 AI가 수정을 해준다거나 야. 아니면 디자인을 바꿔준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AI 관련해서 PPT 만들어준 건 아예 코드를 짜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마치 디자이너가 옆에서 저랑 같이 야 이거 이렇게 바꿔봐 일로 옮겨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와. 그게
원래는 이게 왜 놀랍냐면 이 기능 자체가 예.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예. 기억해 보시면 챗GPT가 2022년 말에 나오고 2023년부터 쓸 때 2023년 초였나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보여줬었던 데모가 실은 이거였어요. 파워포인트 맞아요. 안에서 작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코파일럿이라는 녀석이 이런 거 할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솔직히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 클로드 이번에 나왔던 이 오퍼스 4.6이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그럴듯하게 상당히 놀랍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해봤어요. 예. 네, 이것도 화면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일 놀라운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저 화면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제가 좀 라디오 듣는 분 설명을 드리면 PPT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그냥 켜요. 네. 그 키고 그 안에다가 클로드인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예. 대화창이 뜨는 것처럼 옆에 뜨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PPT를 시킬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제일 놀랍고 이거 회사에서 가능하겠다고 한 게 회사별로 쓰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 템플릿을 띄워놓고 예. 거기에 맞게 내용을 써달라고 그러면 얘가 내용을 넣어줘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로 게임 체인저다. 야, 진짜 획기적이네. 예, 지금 교수님 표정이 딴 때보다 되게 밝아지신 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네. 저도 알려주신 여러 네, 사이트들 통해서 네. 코드로 짠 이미지를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템플릿에 넘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림판에서 캡처를 다 갖다 붙인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아예 거기다서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럴 때 또 있으실 거예요. AI가 만들든 사람이 만들든 뭔가 내가 디자인 배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예. 레이아웃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 실제로 화면을 AI가 만들다 보면 꽉 못 채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보는 것처럼 화면을 못 채웠는데 제가 거기다가 또 뭐라고 쓰냐면 야 저거 네가 봤더니 좀 화면 구성이 조금 한쪽으로 쏠린 것 같으니까 디자인을 잘 배치해 라고 그냥 쓴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음 페이지처럼 얘가 정말로 디자이너가 만진 것처럼 레이아웃도 바꿔주고 정리도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와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일하는 것들 제안서 작업하는 것들 템플릿 있는 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들 수 있고 AI가 1차 초안도 만들 수 있고 혹은 내가 급하게 만든 거에 디자인 작업도 시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뭐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 강의 자료를 그때그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제일 싫어했던 게 분명히 소장님 혼자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짜집기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발 그렇게 강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항상 고칠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클로드한테 바로 이거 내가 첫 번째 템플릿에 있는 그 레이아웃으로 다 모든 통일시켜라. 페이지 통일시켜라.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놀랍다. 이거는 진짜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비즈니스에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실은 클로드가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에 넣었지만 실은 클로드가 엑셀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엑셀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기능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더 좋아졌고 그것도 엑셀에서 만든 걸 갖고 또 PPT한테 뭔가 멋있는 장표로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AI를 가지고 정말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는 시대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놀라운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팀이라는 기능도 나왔다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클로드 오퍼스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터미널 기반 코딩 도구에서 쓰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시키면 AI 에이전트 하나가 순차적으로 일을 했는데 얘는 지가 팀을 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온라인 블로그 글을 써봐라라고 이 클로드 코드한테 시키면 예전에는 자기가 그냥 쭉 리서치도 하고 뭐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에이전트 팀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 시키면 하기 전에 자기가 8명 정도로 역할을 나눠요. 네. 그래서 편집장, 뭐 예를 들면 전략가, 메인 라이터,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거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서 빠르게 이제 작업물들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AI를 가지고 코딩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며칠이 걸렸거나 몇 달이 걸렸었던 작업이 있다. 그럼 이걸 엄청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팀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금융을 분석한다든지 제품을 만든지 할 때 이 코드에 대한 그러니까 팀의 구성을 잘 짜주거나 혹은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대기업의 팀이 어떻게 돌아가지라고 하는 프로세스만 잘 만들어주면 AI가 이제 하나임에도 병렬적으로 움직이면서 더 깊거나 아니면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로 혼자서 하나의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AI가 우리 회사의 한
한 부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팀 역시도 내가 짜줄 수도 있지만 지가 알아서 팀을 짜봐라라고 또 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이야. 물론 그렇게 되면 토큰은 많이 쓰게 된다. 많이 쓰겠죠. 이렇게 얘기는 좀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매주 이렇게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진 게 우리 소장님도 늘 말씀해 주셨던 클로드가 글쓰기랑 코드 작성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평가해 주셨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비결이 최근에 밝혀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1월에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꼭 같이 맥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엔트로픽에 대한 저작권 소송 법원 문서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프로젝트 파나마나라는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책을 파괴적으로 스캔하려는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수백만 권의 실제 책 있잖아요. 물리적인 예. 책을 실제로 구매를 해요. 예. 중고 서점 같은 데서. 예. 그다음에 이 책을 다 유압절단기로 자른 다음에 네. 고속 스캐너로 페이지를 스캔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한 50만 권에서 200만 권 규모까지 추산이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책들이 클로드에게 스캔해서 넣어준 책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실제로 저거를 단독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저렇게 저 북제 거의 도서관 같잖아요. 천재가 돼버렸겠네. 네, 그러니까 저 도서관에 있는 책 전체를 그냥 스캔해서 AI한테 다 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봤더니 중고 서점에서 한 번에 수만 권씩 대량 구매한 흔적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백만 권의 책을 이렇게 한 거가 이제 엔트로피 공동 창업자가 인터넷의 저품질 텍스트가 아니라 출판된 책의 고품질 텍스트를 학습시켜야 AI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모든 책을 검토하고 분류까지 했다고 해요. 네. 저작권 상태, 콘텐츠 품질, 주제 분류까지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스캔을 하니까 뭐 돈이 한 1억 달러 이상 들었다 뭐 이런 추정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AI 머리 좋아지려면 데이터 중요하다고 하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는데 네. 클로드도 결국 글 잘 써진 이유가 잘 쓰게 되는 이유가 양질의 출판물을 방대하게 학습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저희가 몇 달 전에도 이거 관련돼서 조금 이제 법률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이게 판결이 나왔던 게 법원이 이걸 공정이용으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한테 책 사서 스캔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사람이 책 읽은 거는 똑같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을 외부로 배포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초기에 그 해적판 사이트에서 책을 이북을 다운로드를 받았었던 적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합의금을 이미 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합의금을 내고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했군요. 네,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서 일했었던 인물을 영입을 해서 예.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책을 중고책으로 사서 스캔을 해서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어마어마하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최첨단 AI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방법론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쟁사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픈 AI가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는 안 했는데 재밌는 건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오퍼스라고 하는 클로드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공개했잖아요. 근데 공개한 날에 재미있게 한 몇 시간 차이도 안 되게 오픈 AI도 또 새로운 기능을 냈어요. GPT 5.3 코덱스라는 걸 발표한 건데 오퍼스 4.6이 발표되고 몇 분 정도 지나자마자 바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이 혼자서 쇼 독차지하는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개발 코딩에 있어서 우리가 역대 가장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 GPT 코덱스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 원리인데요. 이 원리에 자기 자신의 개발에 참여한 최초의 AI 모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AI가 스스로 자기의 코드를 자기가 짠 고치면서 네, 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GPT 5.3 코덱스가 처음 나왔을 때 베타 버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베타 버전을 또 GPT한테 줘가지고 이 안에서 학습 과정에 잘못된 버그 같은 걸 고쳐봐라 라고 예. 했더니 그 안에서 버그도 고치고 배포도 관리하고 테스트 결과도 분석 내는데 활용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개발을 AI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가 가속화되는 게 너무 빨라서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AI가 이제 스스로 자꾸 뭘 고치고 개선했다는 소리 들으면 네. 좀 겁도 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가 이번에 이 모델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높음으로 분류한 최초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예. 코드를 너무 잘 짜니까 악용 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API 접근은 지금 제한하고 있고 사이버 방어 연구에 $10,000,000 규모의 크레딧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높아질수록 뭐 안전 통제도 높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벤치마크로 보던 두 모델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요. GPT 5.3 코덱스가 순수 코딩 벤치마크에서 좀 앞서고 있고 오퍼스 4.6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 금융이나 법률 같은 실무 업무에서는 좀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한쪽이 좋다기보다는 지금 강점이 다르고 경쟁 자체가 사용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오퍼스가 이번에 줬었던 좀 놀라움이 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진짜 AI가 신기술을 넘어서 실제 업무 현장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뭔가 더 컴퓨팅 파워도 많이 쓰고 리소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러면 결국 AI 회사들 지금도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 계속 비싸지만 솔직히 이걸 돌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AI 회사들도 그냥 단순 비용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광고 같은 것도 도입하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또 에피소드가 좀 여러 가지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다음 주에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신기반기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